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지에 지금 모든 건축물 지을 때 건축선 적용을 받고 있어요. 건축물이나 공작물 건축 설치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양쪽에 대지가 있지요. 양쪽에 그러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4m 이상이에요. 그러면 건축선은 여기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반드시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 대지가 건물 지을 때 뭐 4층짜리 짓고 싶다. 그 건축물 외벽을 최대한 도로 쪽으로 위치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 경계선. 그러니까 비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요 선을 넘어가게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간단해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이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 넘지 않으면 돼요. 자, 문제는 이 도로가 4m 이상이잖아, 폭이. 그러죠? 도로가 4m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3m다. 2m는 잘 안 되니까. 도로 2m 경우는 더 무니까. 소요너비 미달하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만약에 도로가 3m밖에 안 되면 A 대지, B 대지 소유자들이 건물 지을 때는 여전히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있죠. 이 선을 건축선으로 해서 건물 지으면 안 돼요. 건축선 후퇴를 제한받는다고. 그럼 이럴 때는 양쪽에 대지가 있죠. 양쪽에 있잖아요, 지금. 통과 도로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건물 지냐면 얘들은 그 미달한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에서 B대지 소유자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나고 얘도 2분의 1만큼 물러난 요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요 너비가 아까 4m였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말고 그럼 중심에서 2m를 물러나고 안쪽으로 2m를 물러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1.5, 1.5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0.5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 폭이. 그러면 역시 이 도로의 중심에서 2분의 1 후퇴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m는 있잖아, 지금. 1m 들어가는. 도로가 뭐 1m 도로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자, 이럴 때 잘 보세요. 건축선의 제한을 받을 때 잘 보세요. 이 도로가 4m 미만이라는 얘기는 3m나 2m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그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확보라는 얘기예요.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도로가 아까 얘기는 3m면 얘는 0.5, 2m밖에 안 되면 1m 들어가서 들어간 이 선을 넘어서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하잖아, 사실은요. 그러면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할까, 제외할까? 제외된다.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전체 땅이 100평인데 후퇴되는 면적이 예를 들어 계산해주기 20평이고 남은 땅이 80평이면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라고 그러면 이 80평의 땅에 건물 지을 때 40평짜리로 지어야 돼요. 왜? 법적으로 나의 땅이지만 건축선 제한받았죠, 지금. 이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빼고 계산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땅을 중개할 때는 중개업자는 손님들한테 특히 매수인 이 땅이 도로가 3m밖에 안 되고 사장님 이 땅 사시면 대지 안쪽에 1m 들어가 0.5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부분은 대지로 이용을 못하니까 건물 질 때 남은 땅만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시겠냐고 그런 걸 한번 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싫으면 도로가 4m 이상을 너비 도로 확보한 땅만 거래하면 돼요. 그죠? 근데 4m 안 되는 도로가 요새 보기 힘들어요. 특히 서울 일대는 다 개발됐기 때문에. 저 지방 가면 옛날 도로 있을 때 그래요. 옛날 도로. 그 블록 담장 있잖아요. 이렇게 툭 밀면 무너지던 거, 뭐 구멍 뚝뚝 뚫린 거, 그리고 바람 쑥쑥 들어오는 거. 그래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는 그 무슨 선으로부터 중심선 나오죠. 그러면 소요 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 되고, 자, 이건 균등하게 규제받으니까. 자, 이럴 때 보세요. 이럴 때. 자, 이럴 때는 왼쪽에 선로부지, 하천, 경사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지. 기찻길이요. 도로가 이쪽으로 확장은 안 되지. 아까는 균등하게 규제받잖아요. 양쪽으로 대지가 있으니까. 통과 도로고. 이해가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때도 이 도로가 4m 이상이면 당연히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니까 아무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데 4m 미만일 때 문제죠. 그럼 이럴 때는 도로가 만약에 3m밖에 안 된다. 소놈이 미달하죠.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도로와 하천의 경계 여기서부터 얼마 확보하라고? 4m 확보해야지. 소너비만큼. 실제 3m가 있으니까 얼마만 들어가면 된다? 1m 들어간 이 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경사지등이 있는 쪽에 도로 요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한 선이 건축선이다. 그럼 객관식에서는요, 이런 걸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이라고 바꿔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려면, 자, 이때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그러면 2m밖에 안 물러나니까 오히려 도로보다 좁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서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바꿔놓고 쭈물 딱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냅니다. 뭐 네가 뭐 알고 모르고 그때는 말도 안 되지.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통과 도로이고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2분의 1, 2분의 1이란 말 나와야 되고, yani 이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소요 너비만큼이란 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할 때 땅 면적의 자는 빼고 계산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로 모퉁이 지난번에도 설정 하긴 했는데 그 도로 모퉁이 뭐 요새 뭐 이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새 안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각각 후퇴한 두 점 연결한 선을 건축하다. 어렵다. 그죠? 어렵다. 이게. 봐도 벌써 뭔가 학교 다닐 때 뭐 도형 배우고 뭐 미적분 배우던 그런 놈이 뭐 달의 기울기 측정하고 뭐 이런 뒷골 확 땡긴 느낌 확 들죠? 4332, 3222, 6846, 6846, 6846,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왜 필요한가를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런 제도가 왜 필요했는가. 자, 보면 뭐 요새 저건 정말 보기 힘들어요. 자, 정말 지방에 군소 조그만 도시 갔을 때 뭐 저런 게 보일란가. 요새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6m 너비 도로예요. 자, 이쪽은 조금 좁다 치고 5m라고 치고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 너비가 8m 이상이면 모퉁이 있는 땅에 가각전제, 이 가각전제라고 하는 옛날 용어로 도로 모퉁이 건축자 요 뿔처럼 뾰족하게 나온 부분 있죠. 이걸 잘라가지고 이 부분 대지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잘라서 없앤다니까. 그래서 옛날 건축법에서는 제목 자체가 거리 가짜를 쓰고 뿔각자를 썼어요. 그래서 일본식 용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전자를 쓰고 칼도자를 붙여요. 전지가위라고 할 때, 전지라고 할 때 가지를 친다 이렇게. 그래서 칼도자, 앞부분을 칼로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라서 삭제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 모퉁이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 모퉁이 건축 제한. 옛날 용어로 가각전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세요. 자, 이 도로가 6m고 이 도로가 5m죠. 그러죠? 뭐 여러분들 너무 고민이 많으시네. 여러분 표정이 저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끝까지 안 가니까 취지만 알면 돼. 이게 안 나와 요새. 안 나오니까 20년 전에 써먹었던 제도고 그래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몸 풀고 어깨 힘 딱 내려놓고 힘을 빼야 돼. 힘을. 그죠? 힘 빼야 찰지게 맞아요. 모든 게. 자 보면 자 이때 보세요. 땅이 이렇게 탁 세 필지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자 A, B, C 세 필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 그러지. 도로하고 면하는 면이 많아서 좋은 땅이잖아요. 홍보가 잘 되고 잘 눈에 띄니까. 맞죠?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뭘 배우지만 입지가 야가 제일 좋은 거 아니요?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도 이 건물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건물 짓는데 시대지 소유자가 요 대지가 100평이다. 그럼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라고 쳐요. 그러면 100평이 있다니까 50평짜리를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건폐율은 50%지만 지가 짓고 싶으면 8층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다. 90도부터는 여기 들어오라는 얘기지. 90도 미만이면 이쪽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대지 교차각이 90도 미만이면 예각이라는 얘기죠. 뾰족한 게 예각이고 완만한 게 둔각인 건 알잖아 우리. 그죠? 예리하다. 예리. 이 주먹 가지고 예리하다 말이지. 이 손가락으로 찔러 예리하지. 그죠? 그러면 90도 미만의 땅이다. 이렇게 교차각이 한 80도 정도 된다. 그러면 최대 4m까지 들어가야 돼. 적으면 2m 들어가고. 근데 90도부터는 무조건 2m 아니면 3m밖에 안 들어가. 그죠? 3, 2, 2니까. 그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눈 풀으라니까, 이렇게. 눈 풀어요. 눈 풀 때 의외로 얻어지는 게 많아. 힘 빡 주잖아요? 힘 빡 주면 방구밖에 안 나와. 눈 풀어야 돼, 눈. 자, 내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직각으로 교차하니까 90도란 얘기죠. 그리고 이쪽이 6m요. 이쪽이 5m고, 그럼 몇 미터 후퇴하냐? 직각으로 교차하니까 이 중에 하나 후퇴하라는 얘기예요. 자, 당해 도로 너비가, 보세요. 6m 이상 8m 미만이면, 자, 8m 미만이란 말 나왔죠? 이 도로가 8m 이상이면, 가각전지 안 해도 돼요. 무슨 바보입니까? 지나가지. 그리고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다. 완만하다.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오고, 자, 교차도로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이면 얘로 올 텐데, 이 도로가 5m라고 그랬죠? 4m 이상 6m 미만이니까 4m나 5m면 여기 오라니. 요즘 이렇게 해서 둘 다 만나는 게 몇 미터? 2m.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안쪽으로 2m, 이쪽으로도 2m 들어간 요즘 연결한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고 제외하고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10m고 요 길이가 10m면 전체가 100제곱미터죠.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로 나오니까 문제는 나온다면 그럼 대지 면적 구하시려고 하면 얘를 빼야지. 그죠? 그러면 자 전체 100제곱미터 얘를 빼면 얼마가 남아요? 96이죠. 자, 2m 곱하면 요 면적이 나와야지. 근데 절반만 빼야지. 2제곱미터, 그죠? 4의 2를 빼니까 98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 안 한 걸로 치고, 요런 제도가 바로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의 건축 제한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아놓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그림 안 나고 활자로 이렇게 언급할 때 하나 나오니까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 제한 받을 때는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요새. 왜냐하면 전혀 실무할 일이 없어서 요새는. 자, 요것은 시군구청장이 건축선을 충분한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또 지정해요. 미래를 대비해서. 뭐라 하냐면은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도시지역에서는 몇 미터? 4m 이하면 그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건축선 지정하는 게 없어요.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이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여기 한 사실 8m 도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또 한 4m 들어가라라고 강제로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8m 도로가 있더라도 4m 들어가서 건물 지으라고 구청에 정해버리면 이 땅 주인들은 도로가 4m 이상이어도 그죠? 안쪽으로 얼마 들어가야 돼? 4m 들어가고 이 선을 넘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대지가 있다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4m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최대 몇 미터 이하까지? 4m. 그건 4m, 3m, 2m, 1m. 그때는 얘들은 좀 억울하죠. 충분한 넓이 도로가 있는데도 강제로 정해버리잖아 지금. 들어가서 지으라고. 그래서 이럴 때 건물 지을 때는 저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는. 대지 면적에 산입을 합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험은 이게 언급되는 거예요, 이게. 소요너비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 아까 뭐 도로의 중심선에서 2분의 1 후퇴하세요. 소요너비만큼 후퇴하시라. 이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달된 도로에서 건축선과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 지정되는 경우 대지 면적 산정 시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시가지 정비 등을 위해 별도로 지정했다면 대지 면적 산정 시 그 부분은 대지 면적 산입이 된다.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건축 제한 볼게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그 수직면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선 딱 지정됐잖아요. 그 선 넘어서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지. 지표 아래 부분은 딱 밑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그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몇 미터 이하? 4.5m. 자, 이게 도로가 10m 도로가 있어요. 양쪽에 대지가 있어. 그러면 건축선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도로 10m니까. 따로 지정한 바도 없고. 그 여기다 건물을 8층짜리 딱 짓는단 말이야. 딱 외벽 물리게. 그러면 딱 건물 지었을 때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거 아니에요. 집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은 열었을 때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5m 넘는 부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 보면 건축선 딱 물리게 지었을 때 자, 일정 높이 이하 보면 창문이 건물 안쪽으로 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깥으로 미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당기는 구조로. 왜? 열었을 때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